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 나이가 드니까 점점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온 게 맞긴 한 건가? 200년 전 조선의 철학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내공은 애써 드러내려 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다. 살아내다 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 그 가르침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정약용 유배지의 삶. 정약용은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신하였고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할 만큼 뛰어난 실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의심을 받으며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묵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다산은 주막집 주인에게 간청해서 겨우 작은 방 하나를 얻어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이제입니다. 내 가지를 올바르게 하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올바르게, 외모를 올바르게, 말을 올바르게, 행동을 올바르게. 억울하고 외롭고 추운 방 하나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 네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다. 어느 순간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 그때의 그 허전함, 다산이 주막방에서 느꼈던 것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2. 다산이 말한 내공이란 무엇인가? 정약용은 학문과 인격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려 애쓸수록 그 깊이는 얕아진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있어 보이려 할수록 오히려 없어 보인다. 정약용이 말한 내공은 쌓은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그 뿌리는 땅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건 그 뿌리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깊이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공을 내세우지 않고 잘났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저분은 다르다. 뭔가 있는 분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수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내 안을 가꾸는 것.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신이 쌓이면 말하지 않아도 덕이 드러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내공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3. 살아내다 보면 드러나는 것.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초반에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막노동이라고 부르는 일이죠. 학벌도 없고 돈도 많지 않으셨어요. 자식들에게도 크게 물려줄 게 없다며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먼저 찾았습니다. 형님, 내일 이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님, 이 집 담장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한다. 비가 와도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약속은 지키셨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멋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 변하거든요. 50년째 똑같으세요. 그 어르신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이 말한 내공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 살아내다 보면 보이는 것, 4.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삶. 제가 아는 73세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버스 기사로 사셨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노선을 운전하셨죠. 화려한 삶은 아니었어요. 유명하지도 않으셨고 훈장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하시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버스 종점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승객들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니 20여 명의 승객이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퇴직한다는 소식을 들은 단골 승객들이 일부러 마지막 운행에 탄 거였어요. 손편지를 들고 온 분도 계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매일 아침이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어르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매일 정시에 출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어르신이 버스에 오르시면 문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30년의 성실함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다산이 말했습니다. 진짜 내공은 드러내려 애써서 드러나는 게 아니다. 살아내다 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버스 기사 어르신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5. 삶 자체가 가장 강한 가르침.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셨고 혼자 세 남매를 키워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냥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일하러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아이들 밥해 먹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40대가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한 번도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항상 마음이 다잡아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떠올렸거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가장 강한 가르침이 됐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신교라고 불렀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는 것,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 신교는 언교보다 깊이 남는다. 말로 하는 것보다 삶으로 하는 것이 더 오래간다. 6. 낮은 곳에서 꽃 피운 내공.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힘드셨던 분의 이야기예요. 30년을 회사에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65세 아버지. 퇴직 직후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회사를 나왔더니 내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내가 그 프로젝트 이끌었잖아. 그렇게 아버지가 옛날 얘기만 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곁에 있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동네 노인정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더 나이든 어르신들의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아무도 직함 같은 거 안 물었습니다. 그냥 총무님이라 불렀고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셨대요. 아들이 1년 뒤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증명하려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게 나인 것 같더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느꼈던 것과 같지 않나요? 가진 걸 다 잃었을 때 진짜 자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살아낼 때 내공이 드러납니다. 7.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은 시절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꽤 잘 되던 사업이 외환위기 때 무너졌습니다. 빚을 지셨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줬고 가장으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 뒤로 오랫동안 이분은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기셨답니다. 친구 모임에도 안 나가시고 가족한테도 말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중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한다면서 할아버지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힘드셨는데도 아무도 탓하지 않고 다시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못 봤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셨대요. 자기는 실패한 줄만 알았는데 손자의 눈에는 그 시간이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가르침이 됩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내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냈던 겁니다. 8. 다산의 사상 정리. 자, 이제 정약용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직접 가져와 볼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공은 세 가지로 드러난다고요. 첫째, 태도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늘 한결같은 태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둘째,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하고 힘들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슷하게 사는 것. 그게 내공입니다. 셋째, 지속성입니다. 한두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10년, 20년을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 그 지속성이 사람의 깊이를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약용이 말한 내공은 대단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결같이 꾸준히 내 일을 그냥 한 것,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밥을 챙긴 것,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 이웃 어르신이 힘들 때 조용히 먼저 도운 것,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공입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살아낸 것들, 그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9. 증명하려 애쓰지 말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 그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지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자. 그게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성실하게 하세요. 거창한 것 필요 없어요. 밥을 짓는 것이어도 됩니다. 정해진 길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어도 됩니다. 둘째,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세요. 다산은 18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유배지에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이 지금 200년이 지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셋째,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공입니다. 내공은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내공이 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꽃은 봄에 피어나지만 뿌리는 겨울 내내 자란다.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깊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요즘 조금 지쳐 보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께도 오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낸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